안녕하세요. 음악 리뷰 채널의 프로듀서 선한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좌는 바로 이 다이나믹 계열 이펙터인 이 컴프레서라는 녀석입니다. 이 컴프레서는 압축기라는 뜻으로 지나치게 튀는 사운드들을 압축해서 정리해줄 때 주로 사용합니다. 시작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, 우선 이 컴프레서는 해당 트랙 악기에 본인이 지정해준 경계값에 넘는 음량을 원하는 비율로 압축시켜주는 녀석입니다. 예를 들면 만약에 본인이 경계값을 마이너스 5dB로 정했다면 이 해당 악기가 이 마이너스 5dB를 넘는 순간 이 넘는 값을 원하는 비율로 압축시켜준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바로 이 컴프레서 사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이 808 트랙의 이 컴프레서를 하나 불러와 봤습니다. 이 모습이 이 에이블톤의 컴프레서를 불러왔을 때 가장 다루기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. 그리고 두 가지 화면이 더 있는데, 이렇게 우선 이 기본 화면을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왼쪽 3개의 노브와 가운데 그래프,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 컴프레서의 3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임의의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이 스레시홀드라는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은 한계점이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컴프레서가 동작할 음량의 경계값을 지정해줍니다. 즉, 해당 트랙의 음량이 이 스레시홀드의 경계값을 넘는 순간 이 넘는 음량만큼 컴프레서가 압축시켜줍니다. 경계값 설정은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움직이셔도 되고 밑에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음량의 압축 비율을 조절해주는 녀석이 여기 이 레시오라는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이 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음량의 압축 비율을 조절해줍니다. 그러면 이 컴프레서의 압축 비율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 해당 트랙의 피크 볼륨을 마이너스 5dB로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때 이 컴프레서의 스레시홀드 값을 마이너스 9dB로 설정해 놓으면 이 해당 트랙은 이 스레시홀드 값을 4dB만큼 초과하게 됩니다. 그때 만약에 이 레시오의 값을 2대1로 설정해 주었다면 이 초과한 4dB이 2dB로 2대1 비율로 압축이 됩니다. 그 말은 이 해당 트랙의 피크 볼륨이 2dB이 준다는 뜻으로 이 마이너스 5dB에서 마이너스 7dB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예제로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만약에 이 레시오 비율을 4대1로 설정을 해봤다면 이 4dB은 이 4대1 비율인 1dB로 압축이 됩니다. 그렇다는 말은 이 해당 트랙의 피크 볼륨이 3dB이 준다는 뜻입니다. 그 말은 이 피크 레벨은 이 마이너스 5dB에서 마이너스 8dB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이 컴프레서 계산하는 법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압축과 압축 해제 속도를 지정하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우선 이 어택 노브입니다. 이 녀석은 이 스레시홀드로 넘는 음량이 이 레시오의 비율로 압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해줍니다. 이 어택 값이 커질수록 이 소리는 천천히 압축되므로 보편적으로 둔탁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압축해주고, 이 녀석을 작게 설정한다면 빠른 압축으로 단단하고 날카로운 소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물론 악기마다 질감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 릴리스 타임이라는 녀석입니다. 이 릴리스 타임은 어택 설정 값에 의해 완전히 압축된 신호를 어떤 속도로 풀어줄 것인지를 설정해줍니다. 이 릴리스 값이 커질수록 압축이 천천히 풀리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전체적인 압축량과 속도를 보여주는 녀석이 GR이라고 써있는 게인 리덕션이라는 그래프입니다. 이 게인 리덕션은 컴프레서의 압축량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따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이 아웃이라고 써있는 아웃 게인입니다. 말 그대로 해당 악기의 최종 아웃풋 음량을 지정해줍니다. 그리고 옆에 이 메이크업이라고 써있는 오토 메이크업 게인입니다. 이 스레시홀드와 이 레시오 값이 바뀔 때 자동으로 이 아웃풋 게인 값을 보상해주는 장치입니다. 온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웃 게인으로 직접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드라이웻은 항상 그렇듯 이 전체 사운드에서 이 이펙팅된 소리의 비율을 설정해 줍니다. 즉 이 100으로 설정하시면 100% 압축된 소리만 나온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은 이 컴프레서의 3가지 모드입니다. 이 모드들은 전부 이 스레시홀드 값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. 첫 번째는 피크 모드입니다. 이 피크 모드는 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부분을 압축시켜줍니다. 이 컴프레서의 정의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드입니다. 두 번째는 이 RMS 모드입니다. 이 RMS 모드도 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부분을 압축시켜줍니다. 하지만 이 피크 모드처럼 정확하고 날렵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좀 더 부드럽고 음악적인 효과의 압축 방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익스펜드 모드입니다. 익스펜드는 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신호를 반대로 키워주는 모드입니다. 즉 이 레시오 값이 만약에 1대2로 설정을 해주었을 때 이 스레시홀드 값을 1dB를 넘는다면 값을 2dB로 키워줍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 컴프레서의 사용법이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소리로 들어보면서 이 그래프들을 보시겠습니다. 우선 이 피크 모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. 저는 이 스레시홀드를 마이너스 20dB, 레시오를 1대2, 그리고 이 어택과 릴리즈 타임을 가장 빠르게 설정해 보겠습니다.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음량이 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넘는 부분을 이 레시오가 1대2 비율로 압축을 해주는데, 그때 이 게인 리덕션이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스레시홀드 값을 원점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
지금 이 신호가 이 스레시홀드의 경계값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말은 지금 압축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게인 리덕션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즉 이 컴프레서는 현재 먹통이라는 뜻입니다. 간혹 레슨 시에 이 컴프레서를 사용하고서 이렇게 음량이 스레시홀드 값을 넘지도 않게 설정하고서 이 옆에 노브들만 움직인 채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저의 가장 중요한 이 프로듀싱 모토가 어떤 프로세싱을 하던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하자인데,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과연 지난 레슨 시간 동안 무엇을 가르쳐 준 건가 싶습니다. 여러분도 꼭 이렇게 소리로 구분하기 힘든 레벨이라면 이 그래프의 반응을 꼭 보면서 이펙팅 해보셔야 합니다. 그래야만 이런 이펙터들을 완벽하게 숙달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0dB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메이크업 게인도 끄고 어택과 릴리즈 타임도 원위치 시키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어택 값을 만약에 굉장히 늘려준다면 소리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릴리즈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값이 커질수록 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내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레시오 값이 높아질수록 이 게인 리덕션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점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머지 두 가지 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우선 처음에 배운 이 녀석이 핵심적인 요소만 조정해주는 컬랩스 뷰였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이 화면이 이 트랜스퍼 커브 뷰라는 화면으로 이 녀석을 재생시켜보면 이 동그란 지점이 스레시홀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 이 레시오 비율이 커지면 더 강하게 압축이 된다는 뜻이었는데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레시오 값이 커질수록 더 강하게 눌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이 액티비티 뷰입니다. 현재 악기가 압축되고 있는 신호 변화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줍니다. 이 선이 이 스레시홀드 값이고,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넘는 신호를 눌러주는 그래프가 게인 리덕션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. 또 여기서 어택 값을 굉장히 늘려주게 되면 이 녀석이 곡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녀석을 굉장히 낮추게 되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이 값이 낮을수록 빠르게 압축된다는 뜻입니다. 즉 압축 속도를 이 그래프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. 결국 이 뷰들은 그림만 다를 뿐 모두 다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추가로 그 외의 노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녀석들은 사실 우리가 귀로 듣고서 이 노브를 이 정도 값으로 만졌겠구나 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트랜스퍼 커브 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니라는 녀석입니다. 이 스레시홀드에 도달했을 때 컴프레서를 바로 적용시킬지 점진적으로 적용시킬지 설정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이 엠빌로프라는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은 총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모드는 이렇게 로걸 리드믹이라는 모드로 강하게 압축된 부분보다 덜 압축된 부분을 더 빠른 릴리즈 타임으로 풀어줍니다. 이 부드럽고 일반적인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렇게 리니어라는 모드입니다. 압축, 응답 속도를 어택과 릴리즈 값에 의해서만 결정합니다. 이 로거리드믹과 완벽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컴프레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과 이 그래프 보는 법을 알려드려봤습니다. 제 EQ 강좌에서도 이 그래프 보는 법을 다뤄놨었는데, 저는 이런 데이터 수치들을 눈으로 볼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의 강좌임에도 조금 어렵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초반에 잘 배워두셔야 나중에 흐지부지한 프로세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강좌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많은 설명들에 비해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많이 못 알려드린 건데요. 이 한 강좌 안에 담기가 너무 내용도 많고 응용하기에는 아직 미숙하실 것 같아서 이 컴프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강좌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급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설명드린 이 컴프레서와 노브들에 대해서 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강좌 보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